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서해성 복선전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언제쯤 개통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개통일부터 오픈하면 이렇습니다. 서해성 복선전철 24년 6월달 개통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고수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해성 복선전철 공정률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3월달 기준으로 92.3%, 드디어 90%대가 넘었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약 1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해성 복선전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때는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해선 홍성에서 송산까지 복선전철 건설 추진이라고 당시에는 국토해양부라고 불렸죠. 포부는 대단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28분 만에 충남 홍성까지 달리도록 하겠다. 자, 왜 이렇게 빨리 달리나 봤더니 EMU라는 전동차가 달릴 예정이고 무려 시속 230km급 KTX급으로 달릴 예정이다. 따라서 28분까지 끊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5조 8,665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일 예정이고 고용인원도 33,792명, 약 35,000명가량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된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바고 따라서 언제쯤 완성될까 주목해보면은 당시에는 2018년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로부터 무려 5년 전, 개통일로 따지면은 6년 전쯤에 이야기했었다. 즉 약속한 일정보다 6년 후에 개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해선 복선전철 라인 어떻게 흘러갔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라인, 핑크 색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이 라인을 서해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최초의 경부 라인에서 서해측으로 옮겨간다. 기업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 정고수가 여러 번 언급드렸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구를 따져보면 많이 주는 반면에 서해 쪽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이 기업의 이동, 부의 축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서해라인 중에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죠.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23년 6월달 개통 예정이고요. 올해 6월 개통 예정이고요. 그 아래쪽에 소사 원시선 가장 먼저 개통했습니다. 2018년 6월달에 개통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기대가 큰 라인이기도 하죠. 신안산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부터 축을 잡아서 서쪽 아래쪽으로 끌어내려가요. 교통의 불모지라고 불렸던 광명이나 시흥, 경기도 화성 끄트머리쯤 목감 일대, 이 일대까지도 엄청나게 핫한 라인이 들어간다. 이 라인은 신안산선이라 부른다. 정고수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서울 중에서 여의도, 강남, 송파를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꽂힌 라인, 그 라인이 핫한 라인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정고수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노선 중에 하나가 신안산선에 속하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통일은 26년 6월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서해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가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년 6월달 개통 예정이다. 그러면 어떠한 역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핫한 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름하여 지역별 핵심 사업 체크인데 자, 가장 먼저 화성 송산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24년 6월달 예정이다. 이렇게 다음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핫해지려면 괜찮은 일자리, 관광지가 들어가야만 하고 얼마나 커다란 기업에서 이쪽에 주목을 하고 많은 자금을 쏟아 붓냐에 따라서 그 역사에 머무르는 사람, 그 수가 정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식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송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는 자동차 테마파크, 위쪽에는 공룡알 화석지, 그 위쪽에는 국제 테마파크, 그 좌우측에는 엄청난 주거지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죠. 자, 가장 먼저 국제 테마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신세계가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디즈니보다 더 큰 테마파크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었죠. 자, 조감도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규모로
호텔도 들어가고 골프장도 들어가고 테마파크도 들어가고 이 안에 아파트 단지까지도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오늘날 조금 삐거덕대고 있다. 23년 4월 10일자 뉴스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 지연되는 화성 신세계 테마파크 자금 수혈 중이다라는 부분 체크해볼 수 있고 어쨌든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질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정고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커다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자금이 빠방한 대기업이 맘먹고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성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는 주거단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쪽에는 동탄이 있다면 서쪽에도 송산 그린시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일대가 드디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현장 위치는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서측 지구가 되겠고 59만 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개발에 앞두고 있죠. 이를 22년 공사 수주로 땄고 5,185억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기반 사업을 조성토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간도 상당해요. 96개월 동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서측 지구 일대 오늘날 현장에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덤프 트럭만 왔다 갔다 먼지만 날리고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명품 주거단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의 베네치아를 만들겠다고 화성이 밝힌 바 있죠. 그 뒤쪽에는 보트, 요트 이런 것들 잔뜩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보기에는 어려웠던 멋진 집들이 많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송산역 아래쪽에는 엄청난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아래쪽에 오늘날 이러한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넘버원이라 부를 수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화성에 24조 원을 더 투자토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하여 오토랜드 화성이라 불리고요. 이 선포식을 한 날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에 가서 축하를 했죠. 자, 이게 그냥 공장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1994년도 현대차 아산 공장을 기공한 뒤에 29년 만에 국내에 건설하는 첫 완성차 제조 공장이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송산역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역은 안중역이 되겠습니다. 안중역 다음 지도에서 보면은 이곳에 자리할 예정이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22년 8월 달에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을 하겠다라고 평택시에서 발표를 했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년도에 첫 삽들 예정이다. 자, 규모도 대단해요. 726개의 축구장 규모를 자랑하고요. 자, 정고수 머리 살짝 치워볼게요. 고층 건물, 안중 역세권 주변에는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고 인구 유입도 10만 6천 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목표로 두고 있다. KTX 역사 앞쪽에 굉장히 높은 건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안중역에서도 똑같이 보실 수 있다. 이곳 일대에 가장 먼저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부럽고요. 환지 개발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죠. 엄청난 개발이 기대가 되더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안중역을 주목하신 분들 많았고 앞으로도 먹거리가 많다고 해서 오늘날 평택 내에서 가장 토지 거래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를 방문했을 때 삼성 반도체 공장과 평택 미군 기지를 들렸었죠. 앞으로는 안중역사로 KTX 타고 와서 그 바로 우측에 붙어져 있는 미군 부대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합덕역이 되겠습니다. 24년 6월달 동일하게 개통하겠죠. 자, 다음 지도 내에서는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개통될 예정이고 자, 이곳을 중심으로 당진시를 오늘날 먹여 살리는 많은 일자리가 뭉친 곳까지 하나 철도 라인이 더 따져요. 이름하여 성문산단 2반 철도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안중역의 100일 정거장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요 위쪽으로 현대제철부터 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간 곳으로 철도 라인이 하나 더 따질 예정이다. 그 철도 라인 인근의 기업 수를 한번 세보면은 무려 360개가 넘는 굴지의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당진은 오늘날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끌려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한 바에 의해서 당진이 오늘날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합덕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방향을 영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진시 공약상 실천 계획서를 보더라도 커다란 내용을 살펴보기 어려웠고요.
그나마 하나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합덕역을 교통물류센터에서 복합환승센터로 바꿨다라는 부분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역사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리려면 그 일대에 먹고 살만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상업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놀만한 재미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너무나도 탄탄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고급 일자리가 자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일대는 관광이라는 테마를 잡았어요. 이 관광이란 테마는 사실 조금 약하다.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합덕역 인근으로 땡겨서 더욱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정고수 생각하고요. 성문상단 인근에는 굴뚝 있는 공장이 잔뜩 자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합덕역 인근에는 굴뚝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땡겨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해 보고요. 한참 아래인 새만금 쪽에도 엄청난 투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러한 기업들을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까운 합덕 쪽으로 끌어올림에 있어서 합덕역이 그 중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아래쪽에 허업을 파는 이들을 놀릴 것이 아니라 드론이나 배터리 사업, 핀테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합덕역 인근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당지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고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서해축 라인이 이렇게 핫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부해축 또한 서해축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토지에 투자를 했죠. 때가 되면은 이쪽 일대에 엄청난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도 더욱더 많이 들어차 사게 됩니다. 오늘날 주택시장 굉장히 살벌하다고 이야기하고 정고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동안 유지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있는 한 다시 반등의 기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때 서해축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미리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양질의 부동산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 올 수 있지 않을까. 토지 투자의 기회는 한번 놓쳤다고 하면 주택 투자에 대한 기회는 때가 되면 올 것이다. 그게 서쪽 라인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